네, 이어서 오후 2시 오늘의 핫 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증인신문 도중 발언을 요청했습니다.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? 직접 들어보시죠.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녹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 좀 다 수리하고 말이야.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. 주임원사 활동비 이런 것도요. 주임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?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?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? 몇 년을? 이제부터는 좀 목격하거나 좀 들은 거 위주로 하시죠. 계엄 선포에 자꾸 뭐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봤어요. 그래서 네, 농물 얘기도 나오고 통닭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국회 예산 삭감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. 재판부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눈빛도 상당히 좀 강렬했어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종의 감성적인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. 실제로 통닭 얘기도 하고 아마 주임원사 활동비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. 사실 근데 좀 팩트에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. 왜냐하면 군 관련 예산을 계속 깎았다. 그래서 국회에서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이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 재판은 그것보다는 이제 그 계엄이 내란 행위와 연결된 부분인가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리하죠.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려고 본인이 감성적으로 이런 걸 계속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박안수 저분의 그 표정이 좀 약간의 웃는 느낌이 나네요. 그러니까 전혀 맥락이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. 당장 민주당에서 반박이 좀 나왔는데요. 육군 대장 출신이죠. 그 김병주 의원이 이게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예산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원래 이 통닭 사주는 예산은 항목이 없다. 이런 반박을 했고요. 그리고 원래 이게 부식비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 오히려 민주당은 이거를 좀 부식비를 더 좀 늘리려고 했는데 지난 정권이 이거를 또 동의하지 않았다. 이런 취지의 반박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정권이든 지난 정권이든 그 전 정권이든 전전전 정권이든 그걸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중요한 것은 정당 간의 어떤 그 다툼 책임 전가보다도 조금 전에 영상으로 다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? 저 절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안수 전 총장에 대해서 다그치고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.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박안수 전 총장은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증인으로 나왔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지기현 재판장이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봐야 돼요. 즉 증인신문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묻고 증인의 경험 사실을 다시 증언으로 받아서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거거든요. 네. 그렇다면 박안수 전 총장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물어야 됩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구 하는 자리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. 저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법조인으로서 지기현 재판장이 그냥 사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걸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예.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정확하게 제지를 해야만 재판에 어떤 위험이 살고 그리고 추후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부의 판단에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거든요. 저런 기회를 선전회장을 주는 것 자체는 재판장의 재판 지위, 소송 지위가 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지금 추가 구속 갈림길에 놓여 있잖아요. 이번에는 일반 이적 혐의인 거죠? 그렇습니다. 일반 이적 혐의로 무인기를 북에 보내서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시도했다라는 혐의인데요. 그리고 그 혐의 관련해서 구속의 기로에 놓였습니다. 어제 2시간 넘도록 공방이 펼쳐졌고요. 양측이 1시간씩 이야기를 펼쳤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구속영장이 여기서 구속이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풀려날 가능성이 훨씬 더 희박해지는 것이고요. 네. 다만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시기가 1월 30일 이후일 것으로 보여요. 예, 왜냐하면 이 재판부에서 양측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, 예.
그 제출 12월 30일인가요? 네, 12월 30일까지 그렇죠. 네네, 추가 예. 의견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후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.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았고요. 그 판결 선고가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.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어떤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으로써 계속해서 구속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다만 중요한 것은 또 이 재판 다시 돌아오면요. 네. 이 일반 이적죄가 굉장히 좀 드문 범죄예요. 그리고 판례도 많지 않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적 행위, 외환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 도대체 과연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.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평가는 받을 것으로 보여요. 하지만 과연 이게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겠느냐 여부인데요. 즉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가거나 또는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해야 성립하는 건데 무인기를 보냈습니다. 네. 그런데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무인기가 추락했습니다. 특검은 무인기가 추락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통해서 북한이 우리 군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. 자, 이걸 가지고 이적이라고 한 건데요. 과연 엄밀히 볼 때 그 부분을 이적행위라고 할 수 있겠느냐. 이 부분은 법리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다만 이런 것들을 넘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을 볼 때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. 네,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입니다. 윤 전 대통령의 부친입니다. 고 윤기중 면세대 명예교수인데요. 이 고 윤 전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. 그러니까 묘지에 그 30cm 정도 되는 철침 여러 개를 박았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런 걸 했을까요? 우리 영화 파묘에 보면은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. 예. 그 묘에다가 어떤 행위를 해갖고 그리고 또 사실 뭐 어디 북한산 이런데 일제가 박았다고 그런 말하자면 특정한 길을 누르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보호하거나 이런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본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게 말하자면 애군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좀 맥락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분묘 발굴죄, 분묘를 훼손한 거거든요.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징역 5년 정도의 처벌을 받는 건데 주장 자체는 그렇습니다. 근데 이게 저 주장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지지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저걸 회하기 위해서는 한 건 아닐 거라고 말입니다. 그러니까 애군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좀 한번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거는 맥락상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본인들을 그냥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. 네, 지금 저희가 AI를 통해서 좀 재구성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애군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죠. 자, 이들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여요. 예. 우선 가장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묘 발굴죄입니다. 그런데 이 분묘 발굴죄가 성립하려면 이게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. 굉장히 벌금형도 없어요. 굉장히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분묘 발굴죄가 성립하려면요, 말 그대로 분묘를 발굴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요, 뭐 관이나 그 안에 있었던 부작물들이 드러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봉분이 있죠. 봉분이 있고 그 흙이 있습니다. 이거를 파내면은 또는 제거하면은 일부라도 그렇게 하면은 이게 분묘 발굴죄가 성립한다고 해요. 네.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흙을 드러내고 또는 제거하고 깎아내고 저 막대기 철침을 박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박은 것이냐에 따라서 엄밀히 볼 때 이 분묘 발굴죄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분묘 발굴죄까지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전체 공원 묘지에 불법적으로 허락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조물 등 침입죄 아니냐. 그리고 또 그 외에 분묘 발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렇게 재물을 손괴했기 때문에 고의로 재물 손괴죄 아니냐라고 현재 경찰은 혐의를 두고 있고요. 이 부분은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지금 이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다. 그리고 이거 저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애군을 막기 위해서 좋은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. 2년 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이 떠오를 겁니다. 이재명 대통령, 당신 대통령이 아니죠. 네, 이재명 대통령의 또 조상 묘에 예. 누군가 무덤을 파고 돌을 또 심어놨어요.
그래서 그게 드러나면서 엄청 큰 충격을 받았는데 게다가 그 돌에 죽일 살자가 써 있었다, 한자로.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좀 있었죠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지자였고요. 또 살자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수를 주기 위한 뭐 그런 행동이었다. 그래서 수사 결과 이거는 오히려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또 복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,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기소유예로 끝난 적이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번 사건 역시 실제로 지지자인지 아니면 저주의 행동을 한 것인지 어떤 관계부터 확인을 해야 또 법적인 판단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뭐 의도가 어찌됐건 묘지를 훼손하거나 발굴하는 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.